자, 부가치세 신고 납부 11월 8일 11주차 마지막 3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영세율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쉽습니다. 자, 아까 전에 우리 예제 15번 요거를 풀다가 말았네요. 자, 제품 1100만원을 외상으로 납품을 했기 때문에 차변에는 우리가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매출 채권으로 인식을 해 줘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1100만원 이렇게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정상적으로 제품 매출이라고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영세율권위는 부가치세 납부세액이 0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계정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난 거예요. 자, 근데 교재에 보게 되면 뭐 영세도 있고 뭐 건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으로 제가 구분해 놨잖아요. 자, 그것은 우리가 보자. 여기 제가 K랩을 하나 열어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이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K랩 프로그램이다. 그죠? 자, 여기 보면 탭에 보면 부가가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부가가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부속 명세서를 작성하는 그러한 란에 해당이 되고 여기 회계 관리에서 전부 다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가치세를 포함하여 회계 처리를 할 때는 일반 존표가 아니고 메인 매출 존표 입력 메뉴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자, 이 메인 매출 존표 입력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밑에 뭐 존표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아까 전에 영세율이라 그죠? 요거예요. 자, 11월 21일. 자, 유형을 선택할 때 여기 부가세 유형이라고 하단에 뜨잖아요. 자, 이때 11번부터 24번 현형 이 어떤 부가세 거래 유형이냐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12번 영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제가 이 코드를 그냥 그대로 따는 거예요. 자, 영세율입니다. 12번. 자, 이 12번 영세를 사용할 때는 우리가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만 여기 이 12번 영세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중에서 어떤 직수출이라든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어떤 수출에 해당하는 거 있잖아요. 자, 그거는 16번 수출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회계 처리를 한다면 유형을 12번 영세로 잡아주고, 자, 품목은 제품을 매출을 한 거고요. 수량하고 단가 정보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공고가액이 1100만원입니다. 당연히 부가세는 없겠죠. 입력을 하려고 해도 입력이 되지 않습니다. 자, 코드입니다. 자, 주식회사 안성에다가 우리가 공급을 한 거예요. 자, 주식회사 안성. 자, 그리고 뭐 아무거나 이렇게 써주고요. 네. 자, 그럼 안성이라고 떴고요.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기 때문에 1로 넣어주고요. 자, 분계는 우리가 외상이니까 밑에 보게 되면 뭐 현금, 외상, 혼합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 연습할 때는 혼합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영세율 구분입니다. 자, 이 영세율 구분은 우리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을 한 거기 때문에 이 3번을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만약에 소르번호가 있다면 이 소르번호를 적어주면 되고 없으면 생략을 해도 됩니다. 자, 대변에 제품 매출인데 상품 매출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것을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해주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그 부가세 존표를 입력을 다 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차피 공부하는 김에 입력하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예제 16번. 자, 요것도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계약금을 먼저 받은 게 있는 거예요. 자,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다면, 자, 첫 번째, 계약금을 선수령했다.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가 제품을 공급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수취했다라는 겁니다. 자, 공급가액이 2,200만 원입니다. 구매 확인서에 했기 때문에 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겠다, 그죠? 자, 공급가액이 2,200만 원, 기수령한 계약금이 300만 원입니다. 자, 여기서 총 계약 금액이 2,200만 원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계약금을 300만 원 수령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대금은 자연스럽게 1,900만 원이 되겠지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 처리하느냐. 자, 차변과 대변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 계약금을 선수령했기 때문에 이 계약금을 수령할 때, 자, 계약금을 수령할 때 이러한 해결 처리를 했을 겁니다. 자, 차변에 어떻게 받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현금으로 받았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현금 300만 원을 수취했는데 이것은 계약금을 받은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분석이 되겠다, 그죠?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선수금으로 해결 처리를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제야도 인도하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일을 진행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부채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을 인도할 때, 자, 이때가 공급 시기이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주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죠? 자, 이때 제품 매출을 인식을 해줘야 되는데 이 제품 매출이 2,200만 원이라는 겁니다. 2,200만 원. 자, 그리고 기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대금은 외상으로 했기 때문에 우선 선수금, 먼저 인식한 선수금을 반제 처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외상 매출금을 인식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1,900만 원. 이렇게 해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요 내용도 우리가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내용을, 자, 11월 2일입니다. 11월 2일 날에,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줬기 때문에 12번 영세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품목은 제품을 공급했으니까 제품이라고 적어주고요. 수량하고 단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공급가액은 2,2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기재를 정확하게 해주고요. 자, 공급처는 주식회사 정년이래요. 정년. 자, 주식회사 정년이래요. 대충 넣어주고, 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줬기 때문에 전자에 1로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분계를 완성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영세율 구분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제약 3번을 체크를 해주고요. 서류 번호는 없고요. 생략하고요. 제품 매출이기 때문에 대변에 상품 매출로 되어 있는 것을 대변에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리고 차변을 완성시켜 줄 겁니다. 자, 차변. 자, 첫 번째 선수금 받은 것들을 반제를 해야 되죠. 네, 300만 원으로 금액을 다시 수정을 하고,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을 1,900만 원 인식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네. 골자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식을 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인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재무회계에서 공부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계약금을 먼저 수령한 게 있다, 또는 뭐 대금을 뭐 나눠서 받았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제품 매출을 2,500만 원인데, 자, 제품을 2,500만 원 인식을 아이고, 제품 매출을 2,500만 원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대금 1,000만 원은 동사가 발행한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주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는 월말에 받기로 했으니까 외상대출금 1,500만 원을 인식해주고, 이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는 건별입니다. 자, 이 건별이 뭐냐면, 자, 9월 23일이네요. 9월 23일.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쭉 여기 보면 여기 14번 건별, 여기 무증빙이라고 되어 있네요. 무증빙. 자, 이 건별을 사용하는 방법은 이러한 사례에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물론 간주 임대료, 간주 공급 뭐 이런 것들도 그 뭐냐 증빙 뭐 세금 계산서나 이런 것들을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건별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세금 계산서 11번이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12번은 영세율 세금 계산서와 관련된 거, 13번은 계산서를 면세 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거, 14번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거. 자, 15번은 간이 가세자가 해주는 거, 16번은 우리 수출,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에 대해서, 이거는 카드 존표를 발행했을 때, 이거는 면세인데 건별에 해당하는 것. 그리고 21번 전자는 폐지돼 가지고 없는 거고요. 현자가 붙는 거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줬을 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9월 23일 비사업자인 항정숙에게, 비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개인입니다. 자, 제품을 88,000원, 네, 이거는 부가가치세 포함입니다. 현금 매출하고 간이 영수증을 발급해 주었대요. 자, 간이 영수증은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아니고 세금 계산서도 아니고 현금 영수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적격 증명 서류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우리는 건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차변. 자, 현금 매출했다고 하니까 현금을 받았겠다. 그죠? 얼마를 받았나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88,000원을 받았습니다. 자, 대변에 제품을 개인에게 판매한 거기 때문에 제품 매출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여기서 88,000원을 적으면 안 되고 8만원을 적어야 되겠다. 그죠? 공급가액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8,000원인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부가세 포함해서 88,000원이라면 매출 8만원과 부가세 8,000원이라는 것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이런 부가세와 이 제품 매출에 대한 공급가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라는 그러한 수치 수단이 기록이 되겠죠. 자, 요 내용을 우리는 프로그램에 한번 입력을 해볼까 합니다. 자, 잘 보이죠? 자, 9월 23일이고요. 자, 유형입니다. 간이 영수증을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14번 건별을 선택을 해줍니다. 자, 품목은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이라고 적어주고, 수량 단가 정보는 없고요. 자, 공급가액입니다. 자, 이 공급가액에, 자, 봤나요? 자, 이게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가 신용카드라든가 또는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건별 유형 코드는요, 이 공급가액에다가 공급 대가를 기입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세로 암분 계산이 되어서 자동 입력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어떤 거에 있냐면, 자, 만약에 제가 11번으로 했습니다. 자, 이때는 8만원을 적어주게 되면
부가세가 8,000원으로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고, 지금처럼 이런 건별 또는 17번 카갈은 88,000원 적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나눠주고요. 그리고 현가 22번, 자, 이 또한 88,000원을 적어주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안분이 되고요. 네, 뭔 말인지 아셨죠? 자, 입력을 할 때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해내야지 시간을 좀 절약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또 이거 했던 것들을 이런 식으로 막 지워서 다시 입력을 하고 해야 되거든요. 아이고, 다 지워졌나? 자, 다시 9월 13일. 자, 됐네요. 계속해서 입력을 할게요. 자, 공급처가 항정숙이다. 이렇게 항정숙. 자, 요 전자는 우리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만 지급하는 겁니다. 자, 지금 대변이 완성되었어요. 제품 매출, 부가세, 예수금. 그런데 상품 매출로 되어 있으니까 제품 매출로 변경을 해주고요. 자, 이렇게 그러면 대변은 잘 완성이 되어 있고, 자, 차변만 우리가 완성을 시켜주면 되겠다. 그죠? 88,000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오히려 재무회계 회계 처리가 훨씬 더 어려운 거고, 이 부가세 회계 처리는 우리가 재무회계에서 유용자산 처분, 그리고 제품 매출, 그리고 제품 매입, 뭐 유용자산 매입, 뭐 이런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만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재무회계가 회계 처리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이 부가세 회계 처리는 재무회계 중에서 일부만 가져오는 겁니다. 자, 예제 19번입니다. 자, 이것도 건별인데요. 이것도 감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12월 1일 연말 선물용으로 당사 제품인 VIP 선물 세트를 매출 거래처인 주식회사 우진에게 제공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게 당사 제품을 제공한 거잖아요. 자, 우리 간주 공급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사업상 증여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간주 공급이니까 감가상각 자산인가 보니까 VIP 선물 세트니까 아니요 라고 나오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인가 했을 때 아니요 라고 했으니까 원칙으로 처리하라는 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자, 지금 원가가 5만원이잖아요. 시가로 하라는 겁니다. 자, 이 예제 19번 문제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문제를 조금 가렸습니다.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부가가치세 계산만 시가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원가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볼게요. 일단 우리 부가세 예수금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이 부가세 예수금은 자, 시가 88,000원인데 이거는 또 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대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부가세 예수금은 얼마예요? 8,000원이 되는 겁니다. 8,000원. 자, 차변과 대변으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선물용 당사 제품 VIP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우진에게 제공했잖아요. 자, 이때 비용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죠. 이때 매출 거래처에다가 우리가 선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접대비라는 계정이 들어와야 됩니다. 접대비라는 계정이. 자, 그리고 대변인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 가지 정보는 알았습니다. 부가세 예수금이 8,000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대변에서 빠져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타계정 대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타계정 대체라는 게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자, 우리 제품은 어디로 가야 된다? 비용 처리할 때 그렇죠. 매출 원가로 가야 됩니다. 제품은요. 근데 이 매출 원가가 아닌 어떤 뭐 접대비나 또는 기부금이나 이런 다른 계정으로 들어간 것을 타 계정 대체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지금 당사 제품이 빠졌잖아요. 접대비로 선물로 제공했으니까 우리 창고에는 그 선물 세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이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차변에 매출 원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선물용으로 지급한 거기 때문에 접대비라는 비용 계정을 쓴 거죠. 자, 이 제품을 우리가 반제를 할 때는 금액을 얼마 잡아야 되느냐? 제품 매출처럼 이렇게 8만 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5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간주 공급은요, 부가세 계산할 때만 시가로 가는 것이지 나머지는 정상적인 재무 회계처럼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접대비는 부가세 예소금과 이 제품을 합친 58,000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아직까지 이 매입과 관련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사유에 해당이 되는 것은요, 그 관련된 비용이나 또는 자산으로 모두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우리가 뭐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공부를 할 텐데요. 자, 그때 공부를 하고, 자, 예제 19번의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자, 이거 회계 처리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12월 1일입니다. 우리가 간주 공급은 적격 증명서류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14번 건별로 처리를 해 주는 겁니다. 자, 품목은 그냥 제품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수량 단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때 공급가액은 88,000원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부가세를 계산하기 위해서요. 자, 공급처는 우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죠? 자, 이렇게요. 자, 그리고 전자랑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자, 분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대변입니다. 자, 부가세 예수금이 8,000원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상품 매출이라는 계정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변 금액도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수정해 줍니다. 제품을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금액은 5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차변입니다. 자, 요거는 접대비를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코드에 이렇게 접대비라고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코드가 나옵니다. 근데 참고해 보니까 뭐 제조원가, 도급원가, 보관원가, 분양원가, 운송원가, 뭐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513번 접대비 그리고 813번 접대비입니다. 우리가 재무회계서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원가회계서도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비용을 쓸 때 만약에 원가회계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공장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게 선물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뭐 본사, 마케팅, 뭐 관련된 업체에게
뭐 선물을 주었대요. 자, 동일하게 접대비로 처리를 합니다. 동일하게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거는요,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 본사 마케팅 관련된 이런 접대비는요, 우리가 판관비라고 하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는 겁니다. 맞았죠? 이 공장 업무와 관련된 업체에 선물을 준 거는요, 요거는 제조 원가 명세서로 가서요, 나중에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가 해결을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죠. 뭐 직접 재료비, 그리고 직접 노무비, 그리고 제조 간접비라고 되는 게 있잖아요. 자, 이 제조 간접비는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그리고 뭐 감가상각비, 그리고 접대비, 뭐 이런 거 있죠. 네,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을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 재료비와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이 제조 간접비가 투입이 되어서 당기 총 제조 원가가 되고요. 기초 제공품과 당기 총 제조 원가는요, 결국에는 완성품이 되거나 또는 기말 제공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금액이 완성품이나 기말 제공품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이 완성품은 어떻게 되느냐? 제품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네. 자, 단기 완성 제품입니다. 그러면 기초 제품과 단기 완성 제품은요, 팔리거나 또는 기말 제품으로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투입된 제조 간접비는요, 나중에 매출 원가로 비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용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러한 513번 접대비로 코드를 걸어 놓게 되면 이렇게 쭉 요 플로우를 따라가 가지고 나중에 매출원가로 비용 처리되는 거고, 이런 공장과 관련된 이 제조 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하잖아요. 이 제조 원가가 아닌 것은 그냥 바로 손익계산서상에 들어가는 접대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우리 매출 거래처니까 우리 마케팅 활동 일환이다. 그죠? 공장과 관련이 없으니까 813번 판매비와 관리비 요거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뭐 도구번가 뭐 이런 것들은 어떤 어떤 건설회사 뭐 이런 것들, 보관원가는 뭐 창고, 분양원가는 뭐 신축 판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운송원가는 뭐 그 운송과 관련된 회사들. 그래서 우리가 실무에서도 513번, 813번 요 두 개를 가장 많이 쓰고요. 그리고 한 번씩 볼 수 있는 게 613번 그리고 713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813번 요 판매비와 관리비로 잡아주는 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회계 처리가 끝난다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설명을 안 듣고 풀라고 하면 못 풉니다. 못 풀어요. 왜냐하면 이게 요거 잡을 때 요거 제품을 8만 원으로 잡는 오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요 오류를 되게 많이 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또 설명을 했고요. 오늘은 재무회계 회계 처리는 아예 못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보자. 이번에는 16번 수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출 카가 뭐 한 문제씩만 풀고 나면 끝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자, 8월 3일 미국 미토리 회사의 제품 500개를 직수출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선적일에 적용 환율은 1,100원이다. 자, 그렇다면 이 환율을
적용해서 우리가 매출액을 잡아줘야 되겠다. 그죠? 자, 제품이 개당 400달러네요. 그죠? 그러면 개당 400달러니까 보자. 500개 곱하기 그리고 400달러 곱하기 그리고 1100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얼마가 나오나? 500 곱하기 400 곱하기 1100 하게 되면 2억 2천억 원이 나오네요. 자, 2억 2천억 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수익이나 어떤 외상 매출금 이런 것들을 장부상에 기록을 할 때 그날 현재의 환율을 적용해서 장부상에 기록을 하고 기말에 어떻게 한다고 했죠? 그렇죠. 외화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자, 차변에 자, 외상으로 수출을 한 거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을 사용을 합니다. 2억 2천억 원, 2억 2천억 원. 자, 그리고 제품 매출 이렇게 되겠다. 그죠? 엄청 간단하죠?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부가세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하느냐? 자, 8월 3일. 자, 유형. 지금 수출을 했잖아요. 그죠? 수출할 때 우리가 적격증명서류를 발급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세금 계산서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16번 수출 코드를 잡아줍니다. 자, 품목은 제품입니다. 제품. 자, 수량 500개입니다. 자, 단가 이렇게 400 이렇게 하고 나면 안 되죠. 네. 그래서 그냥 있는 정보만 보고 넘어갑니다. 자, 공가액은 얼마? 2억 2천억 원. 이렇게요. 그럼 부가세는 안 달라붙을 거예요. 이런 정보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공급처가 미국 미토리입니다. 자, 미토리. 자, 그리고 자, 분기 한번 해보고 영세율 구분은 직접 수출에 해당되겠다. 그죠? 요렇게요. 수출 신고 번호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좋고요. 자, 대변 제품 매출로 인식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차변 외상 매출금 인식을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풀고 이제 끝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카가입니다. 카가. 자, 12월 2일 날에 약수나라의 제품을 BC카드로 판매했대요. 이 BC카드로 판매했다는 게 뭐냐면 그쪽에서 BC카드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말기에다가 BC카드를 긁은 거예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점표를 발행을 했대요. 보니까 금액이 150만원이고 공급 가액을 의미합니다. 부가세가 15만원입니다. 자, 봉사료는 없고요. 그래서 공급 대가가 165만원입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그 회사들마다 나오는 게 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자, 부가세가 공급가액과 구분되어 있는가? 그죠? 만약에 구분되어 있지 않다면 정당한 신용카드 매출점표는 아닙니다. 자,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차변에 자, BC 카드 우리가 카드로 매출을 발생하게 되면 돈을 어떻게 받나요? 나중에 돈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입니다. 미수금. 바로 돈이 안 들어오니까요. 미수금이 165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제품 매출이 일어났죠. 제품 매출 얼마? 150만원.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 15만원입니다. 자, 이것을 프로그램에 어떻게 입력한다? 자, 10월 2일입니다.
자, 유형 카드로 가세가 되는 거니까 17번 카가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품목은 제품, 수량 단가는 모르겠고 공고가액은 165만원. 그럼 자동으로 분리가 돼요. 자, 요거 잠깐 생략을 하고 분계 바로 들어갑시다. 제품 매출로 변경해 주고요. 150만원. 그리고 나서 미수금 잡아줘야 됩니다. 미수금.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 카가 분계를 제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 거래처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